시간이 지나고서는 지금 미국에 명상이 아주 그 유행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위 각 분야의 리더들, 오피니언 리더들, 또 뭐 셀럽들, 유명한 사람들이 명상을 하루에 30분씩 꼭 실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빌 게이츠, 뭐 스티브 잡슨 돌아가셨지만 말할 것도 없고, 뭐 오프라 윈프리, 또 엘고 부통령, 또 마이클 조단 농구 선수, 각 분야의 사람들이, 또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 학자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이제 베스트셀러고 세계적인 학자죠. 그 사람은 자기가 이런 창조적인 베스트셀러 쓰고 학문을 하는 힘이 하루에 매일 2시간씩 명상을 하는 데서 온다 하고 굉장히 명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서양에는 보시면은 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거든요. 타이탄의 도구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봐요. 이 타이탄이라는 게 뭐냐면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공하고 또 건강하고 지혜롭고 이렇게 부유한가, 그 공통 습관이 뭔가, 이거를 이제 연구해서 그 사람들을 타이탄, 거인들이라는 말로 해서 타이탄의 도구들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 책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명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내가 지금 이제 명상 앱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와가지고 나보고 명상 앱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스마트폰에 이런 출퇴근하면서 하는. 근데 20, 3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내가 여기 송도에 있는 요가원에 명상 특강을 가고 있는데, 그 요가원에 17명이 들어와서 명상을 할 수 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떨어졌어요. 17명인데 대기자가 그렇게 많아. 막 금방 올리면 바로바로 와. 젊은 사람. 대개 20대보다 이제 30대가 많아요. 30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성공한 사람들, 세계적인 성공한 사람들이 학문이나 경제나 정치나 스포츠나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80%가 매일 명상을 합니다. 서양은 이미 명상을 안 하면 이건 조금 뒤처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나온 조사 자료인데, 미국에는 15.8%가 명상을 하고 있고, 유럽에는 그것보다도 더 많아요. 이게 16%라는 건 한 2, 3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명상이 서양에서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명상. 그런데 명상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아시아인데 불교예요. 지금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90% 이상의 명상이 마인드풀리스예요. 이제 좀 더 설명하겠지만 마인드풀리스 명상이에요. 그 마인드풀리스가 뭐냐면 사티 명상. 사티 명상이 부처님이 보리스나마에서 깨달았을 때 했었던 명상. 그거가 오늘날 조금 현대적으로 맞춰서 개발해서 현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히려 동양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명상 서양에서 하니까 좋다 그러는데 안 해요. 불교 신자들은 명상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이나 명상을, 불교는 문자 공부뿐만 아니라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요거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명상을 할까요? 그렇게 바쁜 사람. 어제 우리 명상은 2주년 기념이었거든요. 2주년 기념에서 기념식을 하고, 2부는 명상 콘서트라고 요가 명상에 대한 명상, 싱잉볼 명상, 호흡 명상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일부에 참석했던 분들이 뭐 여기 시의원들도 오고, 전 시의원, 구청장도 오고, 교육감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일부 행사 끝나니까 싹 나가. 그러니까 가서 이런 사람들한테 명상하자 그러면 명상 좋지요. 그런데 안 해요. 바쁘대. 내가 인도에 있을 때 인도의 젊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전 세계에서 인도에 명상을 하러, 요가를 하러 이렇게 오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냐? 그러니까 바빠서 안 한대. 바빠서 못 한대. 그래서 바쁜 게 아니라 마음이 없고, 마음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이 사람들이 명상을 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에 명상이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스트레스가 이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이라는 체계의 시스템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내 몸의 심장, 소화 이런 걸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기능인데 스트레스가 오면 이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움직여져서 교감신경 움직이면 뭐냐? 원시시대 때부터 위기가 오면 스트레스가 오면 뭐 위험한 동물을 만나면 이거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빨리 결정해서 싸우든지 도망가야 돼요. 근데 싸우거나 도망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근육에 힘이 있어야 돼요. 다리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도망가? 그러니까 근육에 힘이 가려면 어떻게 돼? 심장이 빨리 뛰어가고 근육에 피를 보내야 돼. 그리고 딴 데 예를 들면 소화기 이런 건 급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소화기에 가는 피는 좀 줄이고 면역계 활동도 쉬고 이러면서 교감신경에서 피를 심장이 빨리 뛰게 해서 피를 빨리 돌게 해야 되니까 이 상태가 끝나고 나면 부교감신경이 움직여서 그게 쉬면서 면역계라든가 소화기계, 생식계가 움직여지고 휴식이 돼야 되는데 현대에는 스트레스가 계속 오다 보니까 계속 심장에 피가 빨리 도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돼서.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되니까 혈압이 올라가야잖아요.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빨리 돌아야 되는데 혈관에 상처가 나요. 그러니까 혈전이 생기고 그러면서 뇌졸중이나 모든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죠. 물론 음식이 튀김 음식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것도 원인이지만 가장 심혈관에 나쁜 게 스트레스라. 또 암도 우리 몸엔 항상 암세포가 생기는데 우리 면역세포, NK세포 같은 내추럴 킬러 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데 면역계가 약해져 버리면 암세포가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 면역계, 노화촉진, 이거 국가 비밀인데 특별히 안 해요. 명상이 노화 예방에 굉장히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거 자세히 하지 마세요. 웃지도 않으세요. 병원이 망할까봐요. 네? 병원이 다 망할까봐. 병원 망해야 돼. 물론 이렇게 물리적인 건 하지만 우리 몸에 지금 병원은 뭐냐면 비즈니스잖아요. 이게 의사들이 얼마나 그런 거 검진을 많이 하고 수술을 많이 하는 결과에 의해서 승진하거든요. 병원은 지금 비즈니스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의 의사가 쓴 책이 있는데 의사한테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 50가지. 그 사람은 이제 좀 가격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 몸의 자율적인 치유의 기능을 믿고 그거를 활성화시키는데 더 큰. 근데 병원은 되게 페니실린을 나오기 전에는 페스트리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근데 페니실린이 나오면서 그 병이 다 됐어요. 그러면서 페니실린이 나올까 이제 대증요법. 몸이 안 좋으면 그냥 거기에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자율적인 치유 능력이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대체의학이나 심신,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의학 쪽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 많은 병원들은 그냥 대증요법에 그치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프기 전에 명상을 하면 자기 몸에 깨어있고 마음으로 몸을 힐링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우리 오늘 같이 해볼 때 미소 힐링 명상을 하면 미소의 에너지를 가지고 내 심장이 조금 혈압이 높으면 심장한테 저녁에 잠들 때 심장아 고맙다. 정말 마음이 가. 심장아 고맙다. 5번만 해도 혈압이 2 내지 3 계속하면 2 내지 3, 3 내지 4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몸은 내 마음의 그림자예요. 근데 우리는 불교가 그거잖아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기는 아는데 몸이 조금 아프면 아이고 이거 물질로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가요. 걱정하고. 그래서 미리 아프기 전에 명상이나 이런 수행을 통해서 자기 몸에 몸과 마음의 대화, 마음으로 몸을 힐링할 수 있는 노화 촉진,
국가 비밀인데 특별히 알려드린 건 없잖아요. 늙음의 원인이 뭐 같아요? 노화의 원인이? 애들이 속속에서? 노화의 원인을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 정설로 된 게 텔로미어 설이에요. 텔로미어라는 게 난 좀 덥네. 더우세요? 더워요. 약간만 뒤에 열어놓을까? 문네. 여기 열어놓을까? 텔로미어라는 거를 2008년도에 그걸 발견한 분들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텔로미어. 근데 텔로미어가 뭐냐? 우리 유전자 말단에 있는 그거를 꼬고 있는 건데 몸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면 그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짧아지면 그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바로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데서 온다고 해요. 근데 이 텔로미어를 복원시키는 효소가 있대요. 텔로머라이제라는 효소인데 뉴욕 주립대학에서 3개월 동안 6시간씩 명상하는 그룹과 그냥 이제 운동하고 노화에 좋은 거 먹는 그룹을 두 그룹을 비교했는데 이 명상을 한 그룹이 텔로머라이제가 30%가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에서 3개월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인데 그 여자 의사인데 그분 이름을 지금 기억 못하는데 그분도 그런 책을 썼어요. 명상이 텔로머라이제를 활성해서 텔로미어를 길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또 그래서 여하튼 명상을 하면 노화도 예방돼요. 근데 이걸 왜 눕는 거 싫으시잖아요. 아직 젊지만. 싫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해야 돼요? 뭐 하세요? 운동도 하고 항산화가 있는 그런 음식도 많이 먹고 폴리페놀 많이 있는 야채라든가 뭐 많이 먹고 색깔 있는 채도. 그런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명상이에요. 늙는 거 싫으면 뭐 하셔야 돼요? 명상. 그런데 하루에 15분만 하면 돼요. 근데 명상이 수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행 그러면 뭔가 어렵고 뭐 엄숙한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연구를 할 때 관세음보살 이게 바로 연불명상, 연불선이고요. 또 그것이 소리 명상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명상이에요? 이걸 어떤 명상이든 15분만 하루에 실천하면 내가 노화가 예방되고 몸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뒤에 명상의 효과에서 얘기하겠지만 점점 깊은 휴식이 오고 이완이 오고 몸과 마음의 힐링이 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 매일 하는 행동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그렇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명상을 하지.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할 것도 많은데 그 명상을 하루에 30분씩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현실이 이제 막 급속하게 변화하고 막 물질적인 거에 있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맥히기 시작하니까 좀 사는 게 뭔가 이제 조금씩 스트레스도 쌓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시대는 명상이 종교가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종교가 현대 시대는 탈종교화 시대니까 특히 서양은 이미 종교가 무너져가고 있고 근데 그런 시대 명상이 사람들의 영적인 거나 몸과 마음의 건강 그러니까 오늘 현대 사회의 답은 명상이 답이다라는 게 서양에서는 이미 막 교육계 무슨 여러 분야에서 명상이 답이다라는 게 이제 환경도 여러 부분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요새 한류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성공하고 모든 면에서 언제 우리가 일본을 이렇게 앞섰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보니까 한심해. 요새 보니까. 근데 우리는 산업화, 경제도 성공했고 민주화도 성공했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민주화가 한참 뒤떨어져 있어요. 근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너무 급속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 간의 경쟁, 사람들 간의 관계. 우리나라가 OECD국 중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20년 가까이. 2위는 한 번 뺏겼어요. 몇 년 전에. 계속 1위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자살에 가장 좋은 답이 결국은 명상이다. 우울증이 심해진 사람도 가끔 오는데 우울증이 이미 심해지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때 약을 좀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 슬픔, 불안이 일어나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관리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관리할 줄 아는데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유명한 사람인데 돌아가신 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꾼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이 시대를 바꿔놨잖아. 아니 이거 한류도 이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 K-pop 옛날 같은 거 생각도 못해요. 왜냐하면 딱 그 나라에서 언론 미디어를 딱 맡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인터넷이 스마트폰으로 되잖아. 컴퓨터도 아니고. 이걸로 되니까 전 세계 그냥 확 퍼지니까 방탄소년단 이런 사람들이 세계 그 빌보드 차트 1위로 그렇게 하지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인터넷하고 전화학을 연결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금 이거 편하게 쓰고 있지만 이거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이 세계를 지금 이 시대를 엄청나게 바꾼 사람 스티브 잡스가.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젊었을 때 명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대학교를 포기하고 인도 가고 인도 명상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떤 명상, 불교 명상을 했어요. 불교 명상 중에서도 우리 참선 중에 간화선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불교는 경전반은 다 아시죠? 여기 경전반 아닌가요? 아, 입문반이었나? 우리 한국 불교의 특징은 우선은 통불교예요. 통불교라는 건 이제 핵통불교라고 할 수 있는데 통불교는 종합불교예요. 종합불교. 그래서 한국 불교는 참선, 선종도 있고 연불하는 정토종도 있고 진언하는 진언종도 다 통합되어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 불교는 뭐냐면 종파불교예요. 한 종파만 하고 경전도 우리는 천수경도 보고 금강경도 보고 뭐 아미타경도 보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종파의 경전만 봐요. 예를 들어서 정토종은 무량수경, 아미타경, 간무량수경 요것만 봐요. 정토 3부. 그리고 참선하는데 관아선은 금강경과 육조단경 뭐 이런 것만 봐요. 다른 거 안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종합불교예요. 근데 종합불교인데 우리 조계종과 태고종의 맥은 뭐냐면은 가장 큰 종단은 임제종은 중국의 임제종은 육조 해넘부터는 관아선 이 선에서 큰 맥인데 임제종에서 내세우는 수행법은 관화선 아시죠? 예. 화두를 가지고. 근데 큰 참선에는 이제 뭐 5종 7가가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큰 맥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관화선이라는 맥이고 하나는 묵조선이라는 맥이에요. 이거 관화선의 맥은 임제종이 아주 그거고 이 묵조선의 맥은 조동종이라는 종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임제종의 맥이에요. 임제종의 그걸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일본은 임제종도 있고 조동종도 있어요. 근데 조동종은 묵조선을 해요. 묵조선은 뭐냐면 관아선은 화두를 가지고 화두를 타파해서 아상을 넘어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는 견성을 하는데 묵조선은 뭐냐면 이미 나는 그 대승기신론의 본각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본래 우리는 깨달음 속에 있다. 그게 본각사상이거든요. 그래 그 본각사상의 바탕을 둬서 오늘 명상 특강인데 왜 이걸로 가지? 근데 하여튼 참 본각사상인데 본각사상의 바탕은 뭐냐면 수중불이 수행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 수행을 많이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깨달음이 있어. 그걸 드러내는 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다르죠? 수행을 많이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하고 이미 나는 깨달음 본래 부처고 본래 깨달음 본각이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견성이란 말 아시잖아요. 깨달음을 견성이라 그러잖아요. 견성이 볼견장 성품성자 자기의 참나의 본성인 불성을 바로 보는 게 견성 깨달음인데 이 볼견자를 한자로는 드러낼 현자로 돼 있어요. 드러낼 현. 그래서 견성은 바로 현성이 자기 깨달음을 드러내는 그게 묵조선이에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는 일본에서 불교가 서양으로 처음 전해졌거든. 근데 전해질 때 요새는 이제 티베트 불교도 많이 가고 뭐 틱나스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일본 불교 갈 때 인제종 선에서는 인제종과 조동종이 두 개가 다 갔거든. 근데 이쪽에는 스즈키 순유라는 아주 큰 학자의 스님이 있었고 이쪽에 스즈키 다이세츠라는 학자가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티브 잡스는 스즈키 다이세츠의 제자인 그 사람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사람 미국에서 선언을 맺는데 거기 가서 참선하고 명상했던 거예요. 명상 많이 했어요. 그래 이 사람이 성격이 좀 개팍하잖아요. 그래서 일찍 죽었는데 췌장암인가 뭐 해서 일찍 죽었는데 자기가 이런 통합적 사고, 창의적 사고는 명상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성격이 많이 순화된 게 명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명상과 조명과 차 이것이 자기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하니까 스티브 잡스가 유명하니까 요걸 아까 했고 그럼 명상을 그 사람들이 왜 할까요? 여러분 수행을 왜 하세요? 수행하시죠? 눈동자 흔들려. 수행하세요? 아이씨. 수행. 그냥 사는 게 수행이라는 하산하셔도 되겠어요. 그쵸.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 다 수행인 건데, 그래도 내가 왜 수행을 하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왜 명상을 하는 지금 하신 말씀, 일상의 모든 게 명상이고 수행이시에요. 차 한 잔을 마실 때, 이게 그냥 마시는 거하고 이게 명상이나 수행이 될 수 있는 그 차이는 뭐냐? 그냥 마시는 건 뭐냐? 차 마실 때 뭐 하세요? 오늘 차 드셨어요? 커피는? 네. 뭐 하세요? 커피? 그냥 차? 차 마시, 응? 메밀차. 메밀차. 메밀차 드실 때 뭐 하셨어요? 그냥 마셨어요. 그냥 마셨어요? 네. 그런 명상이에요. 근데 되게 차 마실 때는 생각하고 있어요. 딴 생각. 마시는 이 순간 차에 깨어있지 않고 차 마시면 순간은 조금 깨어있지만 대부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의 온전히 마음이 여기 있지 않고 한 60, 70% 있고 딴 때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생각하고 있어요. 걸을 때, 여기 오실 때 걸어오셨죠? 아니 여기 밑에서. 네. 걸을 때 뭐 하세요? 아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각을 못해서. 그럼 걷기를 수행으로 걷기 명상하는 건 뭐냐? 자기가 이렇게 걷는 순간에 걷는 감각을 자각하면 명상이 되고 수행이 되는데 걸을 땐 걷기만 하는 거야. 근데 걸을 때 걷지 않고 생각하고 있어. 먹을 때 먹지 않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우리 거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자체가 수행이고 명상이 되려면 순간순간 깨어있는 거예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법성이 있죠. 초발심시 변정각. 그러면 처음 발심했을 때가 정각, 바른 깨달음의 근본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 발심은 발보리심. 발보리심의 발심하셨습니다. 네, 발심하셨습니다. 발보리심이 깨달음의 마음을 바란다. 그럼 처음으로 깨달음의 마음을 바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거사님. 처음으로 마음, 의상조사가 초발심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으로 마음을 바란 때. 대답을 못하겠네요. 대부분 그 말을 처음이라는 말을 내가 뭐 수계를 처음 했을 때 처음으로 불교에 입문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처음은 어디냐? 지금이야. 지금이야. 시간이라는 건 없죠. 우리 불교적 공부를 해봐도 금강경에 보면 현재심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문제를 18분에 나오는데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예요. 시간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우리 생각일 뿐인데 존재하는 것은 지금 여기뿐이다. 명상이나 수행을 우리 삶 속에서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깨어있는 거야. 뭐든지. 그 뒤에 근데 왜 넘어갔어요?
지가 훔쳐 넘어갔어요? 넘기셨어요? 명상을 왜 하는가? 그래서 명상은 수행도 그렇고 명상을 하는데 분명한 자기의 어떤 목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수행을 하면 부처님 내가 수행해야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겠다든가 아니면 수행을 해서 뭘 얻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할 때 더 자기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불자들이 현실적인 목표를 두고 기도하거나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을 꼭 입학하고 들어가야 돼. 여기서 수능 때 갖고 왔잖아. 그럼 열심히 해. 그런 거 말고 지금 아까 거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데에서 명상 수행을 하는 의미를 자기를 찾아야 돼. 나는 왜 명상을 할까?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명상을 할까요? 첫 번째는 명상을 하면 깊은 휴식이 와요. 깊은 휴식과 이완이 옵니다. 근데 깊은 휴식이 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현대인은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 현대의 삶은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정보도 많고 뭐 오는 것도 많고. 근데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나 살 때도 한 20년 전에 냉장고 살 때 그렇게 생각 많이 안 해도 돼요. 용량 얼마야? LG 거야? 삼성 거야? 얼마짜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새는 냉장고 하나 사려면 이거 몇 등급이야? 기능이 뭐야? 오만 걸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자꾸만 두뇌가 공회전을 해. 그러니까 쉬고 있어도 두뇌는 계속 공회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생각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또 반복적인 생각. 그래도 계속 공회전하니까 몸은 쉬어도 피곤한 현대인. 그런데 명상을 하면 생각을 쉬는 거예요. 명상이 뭐냐? 생각을 쉬는 거예요. 생각을 쉬니까 깊은 휴식이 와. 생각을 쉰다는 건 아상인 에고의식을 쉬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뭐 아르마를 쉬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구체화가 돼야 돼. 옛날 말이 아니에요. 깊은 휴식과 이온이 오고 스트레스 해소와 관리에 도움이 되고 몸과 마음의 힘이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치유가 이루어지고 마음의 힘이 강화가 돼요. 이게 스트레스가 오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할 때 마음의 힘이 약하면 거기에 지기 쉽죠.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의지했던 몸이 약해지니까 이 마음이 에고가 불안하기 시작해. 실존적 불안을 가져. 그럴 때 마음의 힘이 강할 때는 젊어서도 행복하고 늙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데 그래서 또 젊은 학생들 같은 때는 집중력 또 요새 말하는 회복 탄력성 이런 마음의 힘을 키워주고 내면의 평화와 자유 행복을 체험할 수 있고 영적 성장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명상이 건강에 이롭고 힐링에 도움이 되는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트레스의 생리적 반응. 여러분 스트레스, 걱정이 오거나 뭔가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뭐 힘들거나 이럴 때 화가 나거나 할 때 우리 몸에서 뭐가 분비가 되면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요. 교감신경에 아드레날린. 이 아드레날린은 이렇게 확 와서 혈관을 빨리 얼굴 붉게 막 피를 돌게 해요. 근데 이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아드레날린은 뭐냐면 빨리 생기고 빨리 없어져요. 그래 그 상황이 끝나면 바로 없어져요. 근데 상황이 조금 계속 화가 계속 나. 이게 났다가 금방 화를 이렇게 잠재우거나 편안해지면 되는데 화난 게 계속 나. 또 화가 한 번 나면 1차 화살을 누가 나를 비난해서 1차 화살을 맞으면 스스로 2차 화살, 3차 화살을 쏴요. 그게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한바탕 해줬어야 되는데 뭐 계속 자다가도.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호르몬이 뭐냐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계속 이 코르티솔은 점차적으로 자꾸만 나와요. 이 코르티솔은 금방 없어지지가 않아요. 화가 한번 확 나가고 좀 가면 금방 화가 없어져도 계속 이 호르몬은 금방 없어지니까 15분에서 20분이 걸려요.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고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고 불안이 계속 이어지면 계속 코르티솔이 나오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몸에 심혈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암세포의 면역이 약해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나쁜 게 아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생존해 왔어요. 근데 이게 현대 삶에서는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럼 이거를
하는 반응이 이완 반응이라고, 이건 허버트 벤슨이라는 하버드 의대 교수가 처음 이완 반응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완 반응은 거꾸로 심장이 편안해지고 호흡이 짧아지고 우리 뇌파가 높은 베타파가 아니라 알파파가 나오고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완 반응은 자기가 명상이나 어떤 기도 등 방법 등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스트레스 반응이 몸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시간이 가면 잠재워져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그 분노를 조절하고 자기 몸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마음이 불안해요. 그 불안이 계속 이어지면 자기 몸에 든 병이 일으켜져요. 그런데 그러한 반응을 자기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다. 그게 어떤 기도의 방법이든 명상이든, 명상이 그런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그럼 명상이란 건 무엇인가 할 때, 명상을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메디테이션. 근데 이 메디라는 게 라틴 어원으로 치유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치유. 그래서 메디칼, 메디신, 이런 의학적인 용어에 메디가 꼭 들어가죠. 근데 왜 메디신, 메디테이션, 명상의 치유에, 그 옛날부터 명상은 치유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마음을 치유하고 힐링하는데 명상이 특별한 효과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있으세요? 네. 스트레스 있으세요? 스트레스 있으세요? 나도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다스리는데 가장 좋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아까 말한 대로 병이 될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다스리는데 가장 좋은 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명상도 오늘 같이 해볼 건데요. 집에서 15분씩만 시간 내서, 처음엔 5분, 10분, 15분 내 시간 내서 호흡 명상 같은 걸 하시면은 자기 몸과 마음 힐링하고, 나이가 우리가 들어가면서, 내가 특히 나이가 들어갈 때 꼭 명상을 하십시오. 명상을 합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점점 약해져요. 몸이 약해지니까 몸을 의지하던 에고가 점점 자기는 의식 못해도 실존적인 불안, 내면의 불안을 갖고 있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명상이에요. 그 다음에 명상을 하면 몸과 마음이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그게 그냥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서양에선 이거를, 옛날에는 우리 이런 명상을 그냥 수행이다라고만 했는데, 서양에선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의학적인 연구가 지금도, 제가 한 20년 정도 그렇게 연구를 해서 지금도 매년 미국만 해도 400~500편의 의학적 연구를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꼭 하면 그만큼 건강해지고 또 자기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명상이라는 건 뭐냐? 생각을 쉬는 마음 수련이다. 마음. 또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다. 육체적인 운동 하잖아요. 마음의 운동도 해야 돼요. 마음의 운동 하세요? 마음의 운동 해야 돼요. 그런데 육체의 운동은 어때요? 운동이 좋은 줄 다 알지만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운동하잖아요. 근데 운동이 좋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그냥 한두 시간 하고 안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한꺼번에 뭐 어디 들어가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분이든 5분이든 계속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 또 나는 명상을 내면의 보물을 찾는 여행이라 그러는데, 불성이, 내 안의 불성, 일체 중생 시료 불성,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행복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 마음속에 있어요? 확실하세요? 네? 마음속에 있는 게 확실해요? 내 마음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에요. 이제 마음 따라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는데, 행복이 내 안에 있다고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행복이 밖에 있는 줄 알아요. 행복이 우선 건강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물질적으로 풍요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그 밖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막 찾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행복이라는 거는 허상과 같아요. 돈이, 아까 오전에 입문반 했거든요. 불교를 믿는 이유 또는 명상을 하는 이유,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행복하려면 우리가 돈을 벌고 해야 되는데, 돈을 버는 것은
필요한 거지만 행복하면 꼭 연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돈을 버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 근데 돈을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막연하게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입니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거사님.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까요? 은행에 현금으로 10억 정도 있으면 행복할까요? 많이 행복하죠. 왜냐면 저는 행복이라는 게 절대적인 행복은 드물고 상대적으로 맞아. 제가 힘들어도 주위 분들이 더 힘들면 저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비교하면서. 많거든요. 그 말씀도 맞지. 근데 10억보다 더 많은 사람은 행복할까요, 지금? 10억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면 10억보다 더 많은 20억 있는 사람은 2배로 행복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짓밟아야 되거든요. 네? 주위를 짓밟아서 행복해야 되니까 내가 1,000억 있다면 2,000억 있는 사람을 잡아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불행할 것 같아요. 그렇죠. 1조 원이 있다면 1조 원. 1조 원이 있으면 내가 한 번에 1조 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행복할 것 같은데 1조 원이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 있다면 200억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많으니까 그걸 이겨내고 싶지만 1조 원 정도 되면 1조 원 이상 가진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에 몇십 명일 거예요. 그죠? 1조 원 가지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그냥 그럴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그죠? 그래요? 아닐 거야. 근데 우리가 보이잖아요. 1조 원을 가진 사람이 얼마 전에도 있잖아요. 1조 원을 가진 사람이 형제끼리 소송하고 싸우고 자기 그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 거의 치매 걸린 아버지를 막 서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1조 원을 가진데 형제끼리 물론 배다른 형제 두 마리 응? 아시죠 어딘지? 롯데. 그래 1조 원을 가졌는데 형제끼리 왜 싸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쟤보다 내가 더 권력이 있어야 돼. 더 뭐가 있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 에고 때문에. 아상 에고는 밖의 것에서 행복을 찾으는데 절대로 밖의 것에는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부처님이 수미산이 7개가 보석이 돼서 그걸 다 가져도 한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상대적인 한계가. 그런데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데이빗 마이어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데 아니 행복하려면 돈이 얼만큼 있어야 될 건가? 이걸 연구했어요. 수많은 사람의 사례를. 그래갖고 75년서부터 95년까지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사례를 연구해서 그 사람이 책을 쓴 게 있는데 그 사람도 여러 책을 썼죠. 주머니 속의 행복 뭐 여러 가지 썼는데 얼마일 것 같아요? 1995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해요. 그 당시에 그 사람한테 3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지금으로 하면 한 7, 8억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한 20년 또 지났으니까 20년. 그 정도 돈이 있으면 그 이상의 돈은 행복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편리하고 뭘 이렇게 할 수는 있고 하지만 행복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너무 돈이 없으면 물질적인 고통 때문에 또 행복을 많이 못 느낀다. 그래 그 사람이 한 거는 돈이 많은 재벌들이 느끼는 행복지수,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감이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돈이 아주 없는 정말 빈곤한 사람들도 7, 8%만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이 중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을 더 많이 느낍니다. 또 미국에서 75년과 95년 사이에 경제가 2배로 늘어났대요. 발전했대요. 그게 뭐냐면 구매력,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2배로 늘었는데 행복지수는 얼마나 늘었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하고 행복은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빈곤하면 모르지만.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배운 거 기억나실 거예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죠? 사과 한 개를 먹었을 때 가치를 1이라고 한다면 2개째 먹을 땐 0.8 점점 체감되잖아. 물질로만 생각하면 똑같아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처님이 찾으신 건 그게 아니다. 일체는 마음이다. 아까도 말씀하신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닦지 않고 마음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데 아무리 많이 가지. 에고는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지만
그 속에서는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 불교적인 얘기는 행복은 구하는 게 아니라 행복은 쓰는 거다. 대부분 행복을 찾아서 구하려고 해요.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고 그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찾아서 쓰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선의 그런 말씀도 많지요. 봄을 찾아서 산천 방방곡곡을 다녔는데 찾지 못하고 돌아와 내 뜰하게 앉으니 봄은 내 뜰하게 묘안함까지 있더라.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잔의 차를 마실 때도 이 차가 5,000원짜리냐 10,000원짜리 먹는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행복을 가지고 명상의 방법을 가지고 마시면 그 한 잔의 커피가 500원짜리라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군에 군성으로 많이 쓰니까 승으로 있을 때 법당에 어떤 병사가 자기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게 너랑 이제 헤어질래 고무신 거꾸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부모님이 면회로 와서 어디 이제 불고기 싸움이 하는데 그 밥이 맛있겠어요? 밥 맛이 없지. 그 맛있는 불고기, 맛있는 돈가스 이런 게 맛이 없어. 근데 그 다음날 문제의 순이 여자친구가 면회로 왔어요. 내가 너랑 헤어지려고 했는데 내 마음이 괴로워서 너랑 못 헤어지겠어. 내가 너 제대할 때까지 기다릴게. 이러니까 보리밥 먹으러 갔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죠? 또 이 얘기 생각난다. 예전에 제가 절에 했을 때 어떤 보살님이 왔어요. 보살님이 한 얘기가 이분이 이제 열심히 알뜰살뜰해서 그 국민 25평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당첨이 돼서 새 집을 첫 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첫 집을 들어가니까 커튼도 이렇게 하고 여기다 뭘 걸고 막 내걸고 남편이 여보 난 당신이 너무 고맙고 당신하고 너무 결혼 잘했어 이러면서 매일 저녁 맛있는 것도 해줘요. 이렇게 한 2-3달 지났는데 여보 동창회를 했대요. 여보 동창회를 해갖고 동창집에 칠하기다 했던 오래간만에 난 동창집을 올라갔더니 그 집은 85평이야. 이 85평짜리 집을 우리 그냥 뭐 무슨 팰리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걸 보고 왔더니 내 집이 그렇게 초라해. 내 집이 초라하니까 괜히 짜증이 나고 남편이 못나 보이고 쟤는 고등학교 때 나보다도 공부도 못했고 뭐 얼굴도 그저 그만큼만 하는데 시집 잘 가고 저렇게 살고 나는 지질이 못난 남편 똑같은 건데 그게 나를 행복하게 2-3달 전에 했는데 지금은 막 이게 괴로운 번뇌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래서 명상은 내면의 행복, 내면의 나의 참나, 보물을 찾는 여행이다. 그 여행을 가면 재밌어요. 명상을 여기도 이제 심화반 하는 분도 있고 지도자까지 가는 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 명상을 하나만 힘들고 하지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고요해지는 깊은 고요함을 점점 느껴가고 점점 가면 내 안에 있는 에너지도 느껴가고 이제 그런 과정에 혼처가기 힘든데 도관들이 있는 건데 그렇게 가다 보면 점점 찾아가서 자기 안에 그거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보물을. 요거는 하나 우리 불교 공부하면서 하나 비교해서 저는 이제 명상을 청바지를 입은 명상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불교라는 이름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불교 심리학이 있죠. 불교 심리학이 뭐예요? 유식학이라는 불교 심리학이 있는데 그 유식학을 보면은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지만 요 현재 의식은 전육식 안입이 설신이 육군이 색성형 미쳐고 우리 바다신경이 하잖아요. 그 육식 요게 18개거든. 이게 나라는 영역인데 그 전육식이고요. 이 밑에 계하정 모식이라는 건 제7 말라식 요게 제8 아래하식. 그 아래하식의 깊은데 우리 열애장 열애시야 불성이 자리가 있는 거죠. 근데 현대 심리학에서 명상의 심리학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양에서 우리 불교에서는 2500여 년 전에 부처님이 찾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선지식 스님들이 자꾸 연구한 결과 우리 의식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봤는데 물론 용어는 틀리지만 전육식, 칠발라식, 팔아래아식, 불성, 열애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무의식의 세계를 서양에서는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프로이드. 프로이드가 최초로 발견했어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전에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라서 서양. 이 프로이드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 보니까 현재에서는 해결이 안 돼. 근데 꿈에 뭐가 자꾸만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이 사람이 현재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 뭐 이런 거, 에고 이런 걸 했는데 하여튼 근데 그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최초로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의 세계가 있다. 의식의 세계가 무의식이잖아요. 칼 융이라는 분석 심리학 같이 프로이드와 연구했다. 칼 융이라는 그 심리학, 그 사람은 불교 연구도 많이 하고 이런 동양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보니까 계하적 무의식과 집합적, 집단적 무의식이 갈라진다. 이 계하적 무의식의 경계까지가 에고, 아상,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집단으로 갖고 있는 무의식, 여기서는 다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원형과 이미지와 상징, 에너지들이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 초월의식, 요새는 초월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초월의식, 순수의식, 우리 말하는 불상의 여러 장의 세계가 있다는 게 심리학에서도 지금 불교 심리학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근데 여기마다 막이 있어요. 막이. 이 막의 경계, 특히 이 경계가 있어요. 이게 아상, 에고의 경계. 아상을 번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상의 경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는 것이 수행이고 명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말한 육군, 육경, 육식을 얘기했잖아요. 육군이 뭐냐면 6가지 감각기관이에요. 그게 뭐죠? 안, 이, 설, 시, 의. 보통은 5가지 감각, 오감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생각조차도 감각기관으로 봤어요. 의근, 안입이, 설시, 의근. 그래, 그게 아주 우리 불교의 정말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감각기관에 있잖아요. 우리 몸이 태어나면 감각기관이 생겨요. 그럼 눈의 대상은 색, 육, 색, 성, 향, 미, 초, 법. 육군과 육경이 만나잖아요. 이게 몸이 생겨서 육군이 육경, 대상을 만나요. 그럼 식이, 마음에 같은 식이 있어요. 육식, 안입이, 설신, 의식, 육식. 그래갖고 그 육식이 정보가, 판단하고 하는 정보가 안에 들어간 저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감정이 일어나고 저장이 일어나고 기억에 에고가 생겨난다는 게 이게 마음의 작용을 18개의 작용을 그냥 현대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에고의 아상은 분별, 판단, 이분법적 사고와 마음의 어떤 한계를 맺는 거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육군과 육경만은 그 저장이 들어가잖아요. 저장이 들어가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간. 그러면서 나라는 연속성이 생겨요. 너무 딱딱하게 하면 그렇죠? 그럴 때까지만 간단히 하시고.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깨어있음, 바로 지금 여기 온 마음으로 존재하는 삶이다. 그러면 우리 불교 명상의 핵심은 이제 마음의 근육을 키워라 그러는데 사티예요, 사티. 사티라는 말이 위파사나에서만 많이 쓰니까 왜 위파사나 남방불교에서 많이 쓰냐면은 그 사람들은 빨리어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게 빨리어예요. 부처님이 경전 가르쳐 주신 게 빨리어잖아요. 빨리어와 산스크리트인데 빨리어가 많죠. 빨리어 사티인데 이 사티라는 말을 그 사람들은 그대로 그 옛날 말 그대로 쓰고 우리 북방불교 대승불교권은 그걸 한자로 번역해서 쓰니까 사티라는 말을 안 쓰는데 사티라는 말이 오늘날 서양에서는 마인드풀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양에서 하는 명상의 대부분은 마인드풀리스 명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 신자라면은 또 명상에 좀 관심 있으면 마인드풀리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마인드풀리스. 그 말을 다시 한글로 번역해서 마음 챙김, 주의 집중, 알아차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사티를 한자로 번역한 게 염자예요. 염. 그럼 여러분 팔정도 아시죠? 네. 팔정도에 정념이 있잖아요. 정념. 그게 사마 사티. 정념. 그게 념. 근데 이 념자를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 하는 명상의 핵심은 사티다.
근데 이 사띠라는 건 지금 마음 챙김 뭐 이런데 자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상에는 크게 집중과 자각이 있는데 사띠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긴 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여태까지의 명상은 집중 명상이에요. 인도 명상이든 이런 거. 근데 부처님이 이 명상으로도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 고행으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보리수나무에 앉으셔서 예전에 했던 명상을 생각해서 아나빠나 사띠라는 것을 사띠 명상을 하시면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띠라는 말을 기억해 보시면서, 사띠는 이제 우리 같이 해볼 건데 순간순간 깨어있는 거 이따 설명해. 사띠라는 게 아나빠나 사띠가 부처님이 하신 게 아나빠나 사띠. 이건 아나빠나는 건 들숨과 날숨. 들숨과 날숨을 깨어있는 것, 들숨과 날숨을 자각하는 것. 아나빠니 사띠. 아까 염자를 보면 지금 금자와 마음 심자죠. 지금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뭘까요? 감각, 생각, 감정이 세 가지거든요. 이 감각, 생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깨어있는 거. 화가 나면 화가 나요. 화가 나면 화가 난 것을, 보통은 화가 난 것과 동일시가 되잖아요. 근데 화가 난 것에 깨어있는 게, 내가 화가 났구나를 알아차리고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사띠예요. 이 이거 안 고쳤구나. 사띠라는 게 우리 전통적으로 사념처.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금방경전에 하신 말씀은 결국 사념처예요. 그래서 사띠를 항상 강조하셨어요. 근데 사념처인데 이건 잘못 쓴 거예요. 신수처가 아니라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그래서 신수, 심법. 이게 사념처예요. 신은 뭐냐? 몸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거. 수는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거. 심은 마음. 마음의 감정,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 법이라는 건 생각의 대상, 개념, 존재 이런 걸 알아차리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 더 넘어가면 요거 그대로 쓰지 마세요. 신수, 심법만 쓰세요. 신수, 심법. 이거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사념처의 신수, 심법. 토교사 시험에 나와요? 근데 요것도 불교적인 얘기 조금 할까요? 법이라는 말, 법이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죠. 법, 다르마.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진리. 불법승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진리할 때. 또 하나의 법이라는 말은 의근의 대상, 그러니까 생각이나 개념, 이런 존재, 이런 의미로 법이라는 말을 써요. 두 가지 의미로 쓴다. 법이라는 말의 하나의 의미는 진리의 의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 의근의 대상인 어떤 존재, 개념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오늘 쉬지 않고 1시간 반을 하기로 했어요. 괜찮으시죠? 오늘 명상 체험을 간단하게 조금 해볼 건데, 하나는 호흡 명상, 조신, 조식, 조심. 그래서 몸을 바르게 하고, 그다음 호흡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방법. 보통 호흡 명상할 때 우리가 세 가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깊이 연습은 못하고, 사띠는 자기의 감정, 특히 이제 우리가 자기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 스트레스를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방법을, 보통은 그냥 감정과 동일시가 되는데, 감정을 내가 어떻게 느끼냐, 감정이 이런 거 해서 대상, 감정과의 탈동일시하는 거, 이런 거 오늘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려놓은 명상하는 거,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소 힐링 명상을 한번 오늘 체험해 볼 겁니다. 마지막 이거는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명상 지도감사 정신과 의사가 인간의 생각, 감정도 온 우주는 다 하나의 에너지라는 게 원래 양자 물리학인데, 에너지와 진동수, 주파수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물질도 에너지요, 우리 생각과 감정도 에너지다. 이 물질도 옛날에는 우리는 원자, 분자를 쪼개면 원자인 줄 알았는데, 원자도 더 쪼개고 보니까 전자의 장이요, 더 쪼개면은 소립자인 동시에 에너지 파장이라는 걸로 우리는 오늘날 편견력에서 보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생각, 감정도 에너지 주파수, 수치심, 무기력, 슬픔, 두려움 이런 건 에너지 주파수가 낮은 거예요.
근데 에너지 주파수가 남은 그런 마음의 감정을 갖으면 몸에도 영향을 미쳐서 몸의 에너지 주파수를 떨어뜨려서 몸에도 병을 일으킨다는 거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쁨하고 깨달음이 제일 높은 에너지 주파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감사의 기적.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 몸이 건강해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포옹을 하면 거기에서의 어떤 면역력이 활성화되고, 이런 연구 결과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에너지로. 이거 이제 끌까요? 영상 실습을 한번 해보시죠. 화장실 가셨습니까? 요거를 싱잉볼이라 그래요. 싱잉볼 아실 거예요. 이게 티베트 불교에서 의식의 도구로 많이 썼던 건데, 요새는 이제 명상이나 이런 데서 요가에서도 많이 쓰죠. 이 소리가 굉장히 길고 깊고, 이 소리의 진동이 내 몸과 마음을 여기 집중하면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에 집중해서 듣기도 하고, 우선 싱잉볼 명상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우선 싱잉볼 소리를 이렇게 그 진동을 그냥 내 몸과 마음을 내고 느껴보세요. 그 진동의 소리의 진동이 내 몸과 마음을 울리고 공명한다는 느낌으로, 그러면서 소리를 쭉 집중해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6번만 치고 또 한 3번 치고 3번 울리고 3번 치겠습니다. 눈 감고 편안하게 앉으셔서 이번에는 싱잉볼 소리가 울리면 그 시작을 알아차리고 그 소리를 쭉 따라 들어가다가 소리가 사라지는 그 끝지점을 한번 알아차리고,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텅 빈 고요한 공간, 공과 같은 텅 빈 고요한 공간을 소리가 사라진 뒤에 남는
들어가는 그 텅 빈 고요한 공간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3번만. 두 번째로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자각하는 것과 함께 생각이 아니라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시작과 끝을 자각하는 것과 동시에 이 소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또 이 소리가 사라지는 어디로 사라져요? 그 소리가 사라진 게 텅 빈 고요한 공간.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근원의 텅 빈 고요한 공간. 내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텅 빈 고요한 공간. 우리 내면의 마음과 같은 무한한 텅 빈 고요한 공간을 한번 잠깐 느껴봤습니다. 이제 호흡 명상을 같이 한번 실습해 볼 텐데요. 우선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는 호흡 수련이 아닙니다. 호흡 수련을 많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수련이 있는데 단전호흡, 또 요가, 또 명상이 있어요. 근데 단전호흡은 뭐냐? 다 비슷하지만 단전호흡은 호흡을 길고 깊게 해서 단전까지 천천히 길고 깊게 해서 에너지, 기를 축적해서 단전에 에너지 기가 모이면 그 에너지를 돌려서 내 몸의 경락에 따라 특히 인맥, 동맥을 순환하는 소주천, 또 내 온몸의 경락을 순환하는 대주천을 이루었을 때 어떤 신일 합일의 경지로 해탈을 얻는다고 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해요? 숨을, 보통 사람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15초 정도 하는데, 그것을 한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천천히 길고 깊게 해서 한 1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가 축적된다고 보는 거예요. 요가의 호흡법은 많은데 대개 요가에서는 지식, 숨 멈춤을 강조해요. 그래서 10초만큼 숨을 들이마시면 40초만큼 멈췄다가 20초만큼 내쉬어요. 숨을 멈추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숨을 멈추면은 거기서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멈춰.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명상은 숨을 절대로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수련이에요. 다만 호흡을 매개체로 해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자기가 알아차림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거예요.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그냥 있는 대로 자기가 자꾸만 자각하고 바라보면 된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호흡을 하면, 호흡을 어린아이들은 복식 호흡을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호흡이 짧아져요. 그래서 숨이 돌아갔을 때 보면 숨이 목으로 깔딱깔딱 넘어간다. 그래서 호흡을 자각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기 또는 생명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호흡은 감정하고도 연결되지요.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호흡이 짧아져요. 얕아지고.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함으로 해서 자기의 스트레스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납니다. 특히 내쉬는 숨. 들이마시는 숨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내쉬는 숨은
무교감 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하면 뭐꼭 호흡 명상 안 하더라도 수시로 들이마시고 천천히 코로 내쉬지만 안 되면 입으로 하고 끝까지 한 3번, 5번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숨을 쉬는 것도 내 몸이 스스로 긴장을 푸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 명상을 하는데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조심, 조식, 조심을 처음엔 자세인데 전통적인 자세를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강조하는 자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자세는 우선 다리가 결과부자 자세를 해요. 왼쪽 허벅지에 오른쪽 다리를 놓고 오른쪽 허벅지에 왼쪽 다리를 놓는다. 이게 결과부자의 자세예요. 하지 마세요. 이 자세를 하면 이 자세가 아주 좋은 자세에 편안하고 근데 이 자세를 하면 허리에 힘을 안 줘도 허리가 이렇게 반드시 펴지고 아랫배에 딱 단전에 중심이 잡혀요. 그래서 선방이나 뭐 요가를 하든 모든 그런 수련의 단전호흡을 하든 이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현대인은 의자 생활을 많이 하니까 이게 힘들어요. 내가 인도에서 서양 사람들하고 할 때 서양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많이 하면 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의자 생활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결과부자가 힘들어요. 여기서 결과부자를 풀면 더 허리 힘이 빠져요. 그러면 방가부자는 한쪽 다리 같이 오르고 이것도 힘들면 그냥 평자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양쪽 무릎과 엉덩이가 삼각형을 이루어서 안정된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방가부자를 할 때 결국 이렇게 무릎이 뜨면 우선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다 방석을 받치는 의미는 나중에 익숙해서 방석을 안 받쳐도 되지만 방석을 받치면 자연히 허리가 펴지는데 도움이 되고 아랫배 중심이 잡혀요. 그래서 방석을 잡든가 이렇게 작은 방석을 붙여요. 이 자세는 하여튼 어떤 자세를 취하든 양쪽 무릎과 엉덩이가 삼각형을 이루고 안정된 자세.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죠. 의자에서는 그저 양쪽 발이 바닥에 똑바로 달고 그냥 무릎이 이렇게 해서 벌어지지도 않고 붙이지도 않고 편안한 자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무릎과 엉덩이가 안정되기. 이 자세에서 제가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허리를 고추 세우는 거, 허리를 반드시 하는 거. 허리는 평소에도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꾸 허리가 구부러져요. 허리는 평소에도 피는 게 좋죠. 허리를 피면 허리를 구부리면 척추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특히 대장이 눌려요. 대장이 눌리니까 대장은 면역력하고 우리 정신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죠. 허리는 평소에도 항상 이렇게 피는 게 좋죠. 허리를 피면 허리 피고 목도 반드시 하고 머리도 반드시 합니다. 기준점을 처음 잡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되는 기준점, 귀와 어깨가 평행이 되는 기준점, 이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허리를 고추 세우면 우리 뇌관, 간내에 망상체를 활성화해요. 망상체는 깨어있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선 명상은 잠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 중간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잠에 떨어지기가 쉬워요. 잠자는 직전까지 가는 알파파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하는데 그렇다고 허리를 반드시 핀다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허리 긴장을 다 푸는 거죠. 어깨의 긴장을 풀고 그래서 처음에 어깨도 이렇게 해서 긴장을 풀어보고 허리도 긴장을 풀어보세요. 그러나 항상 기준점 반드시 했지만 편안한 자세.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이고 입을 가볍게 감고 제가 강조 얼굴에 미소를 띠는 거하고 안 띠는 거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미소를 띠면 몸이 이완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이는 의미는 말을 하는 혀를 멈춤으로 해서 생각을 멈추는 기능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손은 불교의 참선은 왼손 바닥에 오른손 등으로 내가 엉절가고 살짝 마주대서 자기의 무릎 위에 백은채 가볍게 갖다 놓습니다. 이때도 주먹 하나 정도 찔 정도로 하고 편안하게. 이 수인은 이걸 수인이라는데 손도장이라는데 어떤 진리를 나타내는 무드라라고 하고 번번으로는 진리나
어떤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이는 선정인 법계정인. 내가 선정에, 참선의 선정에 고요함에 들어가는 거, 또는 법계, 우주에 그대로 고요한 걸 나타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스나말에 이런 수인을 하고 아나파나사티 명상을 하셨다 그래요. 그때 마왕 파순이 와서 그 깨달음을 방해했다 그러죠. 유혹도 하고 막 두려움도 하고 이렇게 짹짹과 뿔을 막 썼다 그래요. 그때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오른손을 풀어서 무릎 위에 늘어뜨려서 땅을 누르셨다. 이게 무슨 의미죠? 맞췄지. 안 맞췄지. 이게 부처님이 깨달음. 그래서 불상에 이런 수인을 하고 있는 분은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래서 이런 보통 법계정인 선정인을 하시거나 요가에서는 어떻게 엄지와 검지를 그래서 원을 그래서 양쪽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조금 있습니다. 저는 수인은 자기에게 편한 거, 익숙한 걸로 하시면 되겠다. 제가 강조하는 건 허리를 고쳐 세우고 이완되게 편안하게 앉아서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떠올린다. 그걸 강조합니다. 이게 자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흡. 호흡을 자각하고 호흡을 바라보는데 호흡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호흡을 바라보는 자각하는 기준점, 몸의 감각의 기준점. 위파사나 명상에서 되게 코에다 두는데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배에다 많이 두죠. 배에다 둘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의 기준점을 한번 잡아놓으시고 꼭 단전이 아니래도 돼요. 아랫배나 배의 기준점을 잡으시고 숨이 들어오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오전에 배가 들어간다고 했죠. 숨이 들어오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숨이 아니라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가 나오면, 그 배가 안 느껴지면 손을 배에 살짝 쳐면 배도 되죠. 그래서 배가 들어오면 숨이 나오는구나, 숨이 들어간다. 배가 나오는구나, 들어간다. 일부러 통제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그것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마음을 어떻게 두느냐. 이 아랫배에 숨이 배가 나오고 들어가는 걸 자각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배가 나올 때 일어나, 위파사나에서는 배가 들어, 마하시 선언 같은 데서 배가 들어올 때 사라짐. 일어나, 사라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오늘 수식관을 할 거예요. 숨을 쉬는 관법, 숨을 세는. 그래서 내쉬는 숨마다 숫자를 붙일 겁니다. 들이마시는 숨은 그냥 들이마시는 배가 일어나는 거 보고 있다가 숨이 나갈 때 배가 들어가는 것에 쭉 집중하면서 하나. 그 다음에 숨이 들어오는 거 작업하고 있다가 숨이 나가는 거에 집중하면서 둘. 또 숨이 들어오는 거 작업하고 나갈 때 셋. 이렇게 해서 10가지 세고 다시 반복해서 10가지 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집중이 잘 되면 좋은데 자꾸만 딴 데도 마음이 가요. 이건 아나파나사티 명상은 집중 명상만이 아니죠. 집중을 하지만 다른 곳으로 마음이 가면 그 감각을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감각, 여기가 발이 저려. 그럼 발이 저린 것을 발 저림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중심, 기준적으로 천천히 돌아오시면 돼요. 밖에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린 거 내가 글로 마음이 갔다는 걸 알아차리고 확인하고 돌아오시면 돼요. 천천히 소리하고 돌아오고 딴 생각이 떠올라. 그건 생각 떠올랐다는 걸 알아차리고 확인하고 생각 이름 붙여도 좋고 돌아오면 됩니다. 5분만 해보겠어요. 우선 5분만 하고 제가 종을 치고 5분 짧잖아요. 5분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좀 넘겠습니다. 내쉬는 손마다 하나씩 세면서 자세 취하시고요. 나가는 숨마다 숫자 쉬면서 10가지 세고 또 다시 반복해서 10가지 쉬면서
명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상의 모든 게 다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 먹기, 듣기, 또 차 마실 때 커피 명상, 여러 명상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일상의 행위를 지금 여기 깨어있는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첫 번째는 아까 신수신법 얘기했지만 생각 대신에 몸과 몸의 감각에 주의 집중하는 게, 커피 마실 때 생각하지 말고 커피 마시는 순간 한 5분만 촉감을 느끼고, 커피를 바라보고 무심히 꼬리표 붙이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고 향을 느껴보고, 맛을 입안에 머금고 바로 삼키지 말고 입안에 퍼지는 느낌을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느껴보고, 목으로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향과 맛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도 느끼고, 한 5분만 그렇게 해도 그게 명상이 되는 게 커피 명상, 차 명상. 그 5분의 순간이 아까 말한 대로 사티의 힘을 키워주면서 자각을 하기 때문에 휴식과 이완이 돼요. 생각을 쉬고. 그러면서 몰입을 하니까 내 안에서 기쁨이 올라와요. 그 한 잔의 커피 마시는 순간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 순간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됩니다. 그 한 잔의 커피, 한 잔의 차. 그게 바로 명상이에요. 그런데 걷기 할 때도 그렇고, 걷기만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같이 걷기 명상 1박 2일 할 때 숲에 명상 스타일 때 들어온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대기업의 임원이셨어요. 한 50대 중반인데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있는데, 이 공황장애는 연예인들도 많이 걸리지만 막 이렇게 있다가도 벼랑가 심장이 뛰고 막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막 무섭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 가면 막 극장 같은 데는 벼랑가 오면 막 죽을 것 같아서 뛰쳐나가요. 집에도 있다가. 그 약을 먹었는데 명상이 좋다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명상하다가 제가 그분한테 권해드린 건 걷기 명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걷기 하면서 왼발, 전통적인 걷기 명상은 어떻게 하냐면 위파사나 틴다한 스님이 하는 걷기 명상 같은 거는 자기 몸의 감각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으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자기 몸에 깨어있어요. 들어올림, 나아가, 이 몸의 움직임에 깨어있는 거예요. 들어올림, 나아가. 근데 내가 이 걷기 명상을 얘기하니까 그 기업에서 젊은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할 때, 아니 걷기 아침에 출근해야 돼. 출근할 때도 걷기 명상 좀 해보라 그러니까 걷기 명상 해야 되는데 들어올림, 나아가. 이건 언제 가겠냐. 팅나한 스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팅나한 스님들은 걷기 명상이 별로 사람들이 제가 하는 걷기 명상 그냥 자기 속도대로 걷는 거예요. 근데 왼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땅에 닿는 느낌에 자각하고, 오른발 닿는 느낌, 왼발 닿는 느낌. 그럴 때는 이제 이름을 붙이라고 했지. 나무라고. 뒷발부터 닿는 느낌을 이렇게 잠깐 보면, 그러다 뭐가 보이거나 마음이 끌고 가면 보이는 그러고 돌아오고, 호흡하듯이 들리면 들리고 돌아오고. 이분이 걷기 명상을 한 보름 정도 하니까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약을 줄이고 완전 치유가 됐어요. 그 부인 되는 분도 같이 하는데, 그분은 또 뭐가 걸렸냐면 역류식도염? 역류식도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하는데 먹기 명상하니까 이게 굉장히 좋겠대. 먹기 명상은 뭐냐면요, 수저로 떠서 입안에 놓고 수저 내려놓고 온 맛을 느끼고 목으로 넘어간 것까지 알아차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빨리 먹잖아요. 이 수저를 안 놔요. 가만히 주변에 먹으면서 우리가 못 살아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빨리 먹어야 돼. 이걸 안 놔. 대부분 보세요. 안 놔요. 그리고 입안에 씻고 있는데 또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5분 안에 식사를 마치는 사람도 10몇 프로고 10분 안에 마치는 사람은 50몇 프로라고. 빨리 먹으니까 위염이나 역류식도염에 걸리기 쉽대요. 그래서 먹기 명상하실 때도 입안에 넣고 수저 딱 넣고 천천히 맛을 분별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려고 하고, 목으로 넘어갔을 때 알아차리고. MBSR이라고 이 마인드풀리스 명상의 존 카버진 박사가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에서 했던 MBSR, 마인드풀리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 프로그램 8주 프로그램인데, 건포도 명상을 해요. 건포도 하나를 15분 동안 먹는 거예요. 살피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데 자기 일단 컴포즈를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천천히 근데 마음의 변화가 있는 순간순간에 깨어있으면 깊은 휴식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게 다 명상인데 가장 기본되는 건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 명상을 하면 자기 몸도 힐링되고 건강하게 할 수 있고 감정도 다스릴 수 있고 싹디 힘을 키우고 더 나아가면 생각과 생각 사이 틈을 넘어 에고의 경계를 넘어서 아상을 넘어서 옛날의 근성을 찾을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으실 때 하신 호흡이 아나파나사티. 그래서 하루에 5분씩만 해보시고 또 평소에도 이렇게 커피숍에서 누가 앉아서 기다릴 때 그냥 허리만 펴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거에 집중해서 한번 해보시고 명상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명상원에는 토요일날 10시에 열린 명상이라고 많이 한 사람, 입문한 사람 누구든지 와서 같이 명상을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토요일 아무 때나 오셔서 같이 한 90분 같이 얘기 나누고 문도 하고 명상하니까 또 명상을 조금 더 하시는 분 같이 오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이제 시간이 되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 같이 실습은 못하고 아까 신수신법 중에 자기 감정을 받아요. 우선 어제 화난 일 있으셨어요? 짜증나는 일? 없었어요?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짜증이 일어나면 누가 날 짜증나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은 그 짜증나는 상대한테 초점,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이거는 뭐냐 자기 안에 일어난 반응. 내가 짜증이 났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자극과 반응 사이 틈을 만들고 그 분노나 짜증이나 불안을 다스리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화가 났구나, 짜증이 나는구나,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분할을 붙이면서 한번 자각을 자꾸만 해보세요. 이걸 이제 여기 명상에 우선은 연습으로 자꾸만 이제 하는데 우선은 감정의 반응, 밖에 오는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반응을 자꾸만 자각하는 걸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미소. 미소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 내 두뇌에 신호를 보내서 나는 안전하다, 편안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두개감신경이 활성화돼요. 미소만 쳐도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고 미소만 쳐도 훨씬 내 몸과 힐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미소를 떠올리고 얼굴에 미소를 떠올려서 주무시기에 누워서 그 미소를 가지고 내 몸을 한번 이렇게 쭉 마사지 해가는 게 미소로. 뭐 심장이든 의장이든 간장이든 신장에도 이렇게 미소를 보내시면 훨씬 내 몸을, 내 마음이 몸을 힐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잊어먹으셔도 호흡하는 거 하나 하고 미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질문이나 뭐 같이 문단 나누실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오늘 세 분 오셔서 너무 좋았어요. 속이 없는 소리. 아 진짜 이렇게 영상은 또 너무 많은 분이 와서 하면은 그런데 세 분이 오셔서 세 분이라도 오셔서 아무도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지 않죠. 공덕자분 아니 죄송할 거 없어요. 요새 코로나에다 저녁이고 막 이러니까 오후에 힘들던데 세 분이 오시는데 참 대단하세요. 네. 명상하고요. 네. 뭐랄까 수면 잘 자는 거하고 공통점도 많이 있는 거 있어요. 요번에 우리 토요 명상에 누가 이제 소개를 해서 좀 나이 드신 여자분인데 보살님인데 이제 그분도 불교를 열심히 했는데 명상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관심은 계속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지난주 토요일에 두 번째 왔거든요. 두 번째 왔을 때 매일 집에서 조금이라도 해보시라고 일정을 했더니 이분이 아직은 잘 모르는데 제가 잠을 잘 자게 됐더라고요. 명상을. 잠이 잘 안 왔대요. 명상을 하니까 명상을 하면 왜 잠이 잘 오냐면 이완되니까 또 그 잠과 깨어있는 사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잠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오늘은 못했지만 미소 힐링 명상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숙면에 이건 이완하는 명상이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라도 누워서라도 하셔도 돼요. 누워서 그냥 호흡하고 계시면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잠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더라도 잠 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식이 충분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떠실지 몰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훨씬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언제 토요일날 10시 오셔서 그때 말씀하면 조금 더 제가 하고 미소의 명상 같은 거는 나중에 오디오 이렇게 녹음을 한번 하시고 녹음된 거를 스마트폰으로 파일 보내주면 그거 들으면서 또 하셔도 돼요. 수면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아요. 또 없으면 마칠까요? 네. 오늘 애들 쓰셨습니다.